네,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도 하는데요.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보내주세요. 네, SNS 자신감 밴드에 직접 궁금증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저희 자신감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직 SNS 자신감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감 밴드에 자신감 또는 자연스님을 검색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찰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좀 알려주세요, 스님. 예, 이게 뭐 절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꼭 불교인만 오는 데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는 사찰은 특정 종교 시설이라기보다는 공공시설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다 공공재의 성향을 가져요. 사실 그렇게 되죠. 네. 도산서원이나 이런 서원들도 단순히 유교문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가다 보면 거기에 들릴 수 있는 정도? 네.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나 성당은 그 특수 목적이 있는 그 종교 집단의 사람들만 가게 되는 거고요. 유교문화, 뭐 고궁, 그 다음에 뭐 사찰 이런 데는 꼭 그 종교가 아닌 사람들도 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공공재적 속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 쪽 같은 경우는 모스크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 가면 블루 모스크, 뭐 아야소피아 이런 데를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코스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 속성을 갖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면 그냥 어디 공원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면 절이 있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놀러 가는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맞아. 가족 여행 갈 때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게 이제 뭐 사나 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성원.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절에 다니는 분들도 이걸 het갈려요. 네, 저도 암과 잘 사의 모릅니다. 차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잘 없는 것 모릅니다. 같아요. 그래서 인도 원래는 이게 인도 말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거는 절에서 절이에요. 네. 절을 해서 절? 절인가요? 예, 절. 아, 진짜. 절하는 집단이 사는 곳. 그래서 간절하고 절절한데 절. 절절한 곳. 예, 아. 기도를 해야 돼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래서 절이에요. 예전에 그 이름을 뭐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안에 대응할 만한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망고는 그냥 망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가 들어오면 오렌지. 우리가 귤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천혜향, 안 그러면 무슨 뭐 레드향. 탱자. 레드향, 안 그러면 뭐 한라봉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내거든요. 네. 근데 망고가 들어오면 끝이에요. 비슷한 게 없어요. 비슷한 게. 맞아요. 끝이에요. 그건 그냥 망고. 그냥 하이패스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네, 방법이 요구르트, 없어요. 요구르트. 네, 그래서 어떻게 요구르트. 처리할 네, 수가 맞아요. 없어요. 터키 말대로 요구르트인데 다 전 세계적으로는 요구르트예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냥 절로 들어오는 절로 거고. 네. 그러니까는 절하는 예법 자체가 인도에서부터 들어오는 식인 거니까요. 네. 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도에서는 사라는 표현을 안 썼고 원래는 뭐 승가람마 이런 식으로 승가람마. 그러면 가람이에요. 그 줄임말이 가람. 절을 가람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냐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나냐. 그건 아란냐. 알았냐. 적정처, 고요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장소, 고요한 장소. 그래서 나냐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절에 대한 표현은 비하라예요, 비하라. 비아라. 비하라. 비하라. 처음 속 들어보는 좀 표현이에요. 비하라. 아, 속을 비하라. 절에 가서 좀 비하라. 개그. 약간 개그. 네. 승원이라고 번역할 때 많이 번역하는 거고, 실제로 부처님 유적지들을 인도에 가게 되면 그 부처님 유적지가 제일 많은 데가 주 이름이 비하르주예요. 비아르. 절주라고 생각하시면 돼. 절들이 너무 많은 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라도가 아니고 절도인 거예요. 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이름이 네, 네, 아예 네. 뭐 그렇게. 절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절이 그렇지. 많은 곳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또 문화도 상당히 강력하고 이러니까 인도 불교가 처음에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이 스님들이 머무르는 데가 어디냐면 시라고 하는 홍로시라고 하는데 머물러요. 홍로시. 시자 그 관청 시자예요. 네. 혹시 적인걸 영화 보셨어요? 적인걸 3탄에 보면 적인 걸 봐야겠네요. 써보겠습니다. 저도 써놔야겠어요. 적인 걸 적인걸 3탄. 몰라요? 중국 영화. 중국 영화 적인걸 몰라? 같은데. 네. 황비용은 아는데. 아니 조인걸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암행어사 박문수 같은 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데 네. 보면 관청 시자, 그러니까 절사자를 써놓고 그게 이제 관청시로 읽어요. 아, 똑같은 이제 번역 같은 걸 잘 절사자인데도 못했더라고요. 시로 읽는다고요? 아니, 원래는 이게 우리가 절사자라고 사실은 쓰지만 이게 시자예요, 시자. 네, 네. 아, 이게 시자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이 말씀 원자를 붙이면 이게 떼시. 시. 아니 시 짓는다 할 때 시집 아, 할 때 시. 시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날일자를 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시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 발음이 나는 거예요. 원래 시 발음. 시. 근데 거기에 스님들이 이제 홍로시라고 하는 일종의 영빈관 같은 데다가 이제 스님들을 머물게 해요. 처음에 네. 스님들이 아, 오니까 네. 절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스님들이 진짜 대단한 스님들이에요. 그 가선마등하고 축법나이라고 하는 스님인데요. 그걸 눌러 앉아서 본인들 걸로 만들어 접수를 리모델- 하셨다는 표현을 네,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점 하나를 찍어서 절에 시자에서 사자로 그래서 그게 똑같이 거의 하기는 좀 크시네요. 창피하니까 그냥 네. 한 글자 넣어서 사자로 바꿔서 그게 중국 절의 시조 사찰이에요. 절이 그게 효시가 백마사. 됐다는 얘기죠. 낙양의 백마사. 중국에 있는 이 불교 정통을 이슬람이 받아들이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들 다 사자로 끊어 이 시자로 청진사. 끊어요. 칭진스 청진사라고 해요. 청진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중국 불교가 시작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이 사자가 들어가면 공식적으로 정부에 인정받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 소수서원. 현판을 임금으로부터 그쵸, 또는 그쵸, 그쵸. 정부로부터 받은 서원. 네, 공식 주세궁의 인증기관이라는 백운동 뜻이죠. 서원이 나중에 소수서원 이렇게 사액서원이 됐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절입니다. 절을 걔네들이 밀어가지고 서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숙수사라고 하는 절이었고 그런 식으로 공식 인정받은 데가 있고 이제 인정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정식 인정됐다라는 뜻이고 원래는 네. 그 다음에 인정을 못 받으면 옛날에 나냐라 그랬었어요. 나냐. 아. 네. 지금도 나냐라고 쓰는 절들이 가끔 있어요. 나냐. 통도사나 월정사 쪽에 오대산에도 가면 나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영감 나냐 이래가지고. 근데 왜 네. 사로 다 통일이 되냐면 이게 떨어지는 칭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격이 다 떨어지다 위로 보니까. 올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원래는 신분제가 있어서 양반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쌍놈이 있지만 지금은 다 양반으로 싹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왜?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다 위로다가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사가 지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는 원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에 부속된 조그만 절들을 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규모에 이건 따른 암자. 의미네요. 아니에요. 암자는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에는 주지가 있으면 네. 네. 암자에는 그거는 부속이기 때문에 내가 주지를 파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암주라고 그래요. 암주. 네, 암자는 암주예요. 주지가 아니고. 네. 그래서 큰 절이 있으면, 그러니까 해인사나 뭐 통도사나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월정사나 이런 큰 절이 있으면 그 산 안에 있는 거는 다 암이에요. 그 산 안에 있으면 백년암, 홍년암 뭐 이런 식으로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자들의 이 쉽게 말해서 뭐라 할까,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임시키는 거는 네. 그 사에 있는 분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는 임기제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사는 내가 임명장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4년 동안 임기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잘못해도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저를 경질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암은 임기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람을 파견해서 관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속돼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한마디로 부속되다. 얘기해서 독립돼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부속돼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큰 절이 있는 데는 다 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런 용도였는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냥 조그만 절을 그냥 낮춰서 스스로 그냥 암자. 암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약간 규모에 따라서도 암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그냥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암이라고도 보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원, 학원, 병원 이것도 원래는 다 저런자예요. 선원도 있지 네, 않나요? 선원 뭐 이런 거. 그쵸?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런 종교시설이 병원의 기능도 있었고 맞아. 교육시설의 기능도 음.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데서 이름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슬람도 아마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국가가 그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할 수 있는 국가 영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많은 부분을 그걸 위탁받아서 해요. 그리고 시장의 기능, 은행의 기능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 터키의 그랜드 바자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게 바자르가 시장이라는 의미고 바자르. 그 쉽게 말해서 모스크 앞에 시장이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찰 앞에 그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지금 다 사찰이 됐지만 예전에 다 힌두교 사원을 만들었는데 딱 거기에 힌두교 사원을 만들면 바로 앞에다가 병원을 만들고 옆에는 학교를 만들고 옆에는 시장을 만들고 그랬어요. 네. 지금 그래서 서양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미션 스쿨들이 상당히 있어요. 오래된 학교들이. 예, 왜냐하면 네. 그런 식으로다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능이 지금은 강조되면서 이런 종교 시설들이 하던 것들을 다 국가에서 이렇게 귀속시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위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전하고 약간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기능들을 많이 상실했으니까. 네.